반도체의 핵심인데. 네, 가장 핵심이죠. 1년에 뭐 보면 이제 100억 달러, 그러니까 이상, 그러니까 월 100억 달러 이상 수출을 했었는데, 뭐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100억 달러 이하로 이제 수출을 하면서 29%, 그러니까 30% 정도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전년 동기에 이제 또 이번에는 이제 국내 경기 침체 관련해서 우리나라도 피해갈 수 없는 이슈가 화두갑과 경기 침체인데요. 국내 경기 상황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경기 지표들이 최근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뭐 좋을 일 없겠죠? 네, 뭐 대부분 나쁘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지난달 말이었죠. 뭐 10월달 산업 생산이 나왔는데 지금 뭐 마이너스 1.5%. 그러니까 3개월 연속 이제 마이너스를 이제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세부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크게 이제 관공업과 이제 서비스업 이렇게 이제 두 개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뭐 관공업 같은 경우는 뭐 3.5% 마이너스를 보였고요. 그러니까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0.8% 이제 하락을 하는. 이걸 관공업이라고 하니까 이 광업 누가 해? 그냥 공업 산업이라고 그렇죠. 뭐 산업이죠. 네, 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제조업이다라고 보시는 거 맞을 것 같습니다. 분류를 관공업 서비스한 거지 그냥 그렇죠. 일반 산업이다. 제조업이다 이렇게 제조업이다라고 보시는 게 제일 맞습니다. 그리고 제조업 아닌 건 서비스업이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제조업 쪽이 더 부진했었던 거고요. 서비스보다도. 그렇죠. 일단 뭐 제조업 자체는 뭐 국내 수출이 이제 부진화되면서 지금 제조업에 대한 그런 이제 생산이 상대적으로 이제 더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제 좀 역성장 비율이 좀 작은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조금 이제 완화가 되면서 저희가 이제 일상 회복에서 많이 움직이고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비스업 관련돼서 조금 이제 매출이 살아나고 있다라는 게 이렇게 이제 역성장의 이제 퍼센트를 조금 줄이는 그 가장 큰 요인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이렇게 이제 역성장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뭐 전체적으로 제조업 분야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제조업의 가동률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72.4%를 기록을 했는데요. 지난 이제 9월 달 대비 2.7% 하락을 할 만큼 이제 그만큼 제조업에 대해서 가동률이 떨어지면 생산량이 이제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생산, 소비, 투자 이렇게 세 개 축이에요. 생산은 그렇죠. 지금 뭐 안 좋은 거고, 그죠? 네, 맞습니다. 뭐 투자 여력들이 없죠, 기업들이. 지금 다 투자를 줄이려고 하는 거고, 그죠? 그나마 소비는 그래도 좀 선방을 하고 있지만 소비 여력도 안 좋고, 세 개가 다 사실은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설비 투자 같은 경우는 계속 증가를 했었는데 이제 지난 10월 달에는 이제 제로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설비 투자가 추가적으로 증가한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만큼 기업 입장에서 보면 지금 시장 상황을 좀 조금 이제 안 좋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요즘에 그 얘기 나온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투자 금액을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뭐 전체적으로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내년도에 경기가 뭐 침체 아니면 뭐 최소한 이제 둔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과 같이 생산 이런 설비를 증가시키는 게 나중에 보면 이제 상당히 그 비용 측면에서 보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일단은 몸살이자라는 측면에서 투자를 줄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투자하려는 여지는 없죠. 그나마 이제 우리 경제는 먹고 사는 게 수출이거든요. 그래서 매일 이제 매월 나오는 수출 데이터도 주목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건 수출은 전체를 봐주고 사실 섹터를 봐줘야 되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수출이 안 좋겠죠, 데이터. 뭐 11월 달 수출이 이제 나왔죠. 그러니까 11월 달 수출이 이제 12월 1일 날 나왔는데요. 뭐 전체적으로 보면 수출이 상당히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1월 수출이 519억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게 작년 동기 대비로 하면 14% 정도 감소를 했고요. 9월 달에 이제 572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에 지금 10월 달, 11월 달 연속적으로 지금 수출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519억 달러는 이제 2021년 5월, 그러니까 작년 5월이었죠. 작년 5월 달에 507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에 지금 뭐 건 1년 한 1년 5개월 만에 가장 적은 이제 금액으로 지금 하락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이와 같이 덧붙여서 이제 수익 같은 경우는 뭐 계속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589억 달러 이제 수입이 이제 이루어졌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이제 2.7%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지난 이제 8월 달에 660억 달러에 비해서 이제 계속 좀 줄어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뭐 가장 큰 이유는 뭐 에너지 가격을 그렇죠. 비롯한 이제 원재료 가격 상승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물량이 아니라 금액 기준으로 하니까 그죠? 네, 동일한 그렇죠. 에너지를 석유를 사가도 유가가 오르니까 그죠? 네. 수입액이 늘어나는 거죠. 네, 그렇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유가 같은 경우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80 전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뭐 여전히 수익 관련된 부분은 뭐 증가할 뭐 쉽게 줄어들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11월달 무역 적자가 상당히 이제 커졌죠. 70억 달러를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네. 뭐 지금 계속 지금 무역 적자가 지난 4월 이후에 지금 8개월 연속 지금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누적 적자 올해 이제 무역 적자 누적액을 보면 425억 달러. 그러니까 상당히 뭐 400억 달러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뭐 거의 뭐 한 달 수출액만큼이 네. 지금 적자 폭을 이제 확대시켰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싶습니다. 우리는 수출 그다음에 이 무역 수지, 경상 수지, 무역 수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8개월 연속 적자라고 하는 게 물론 이제 그 에너지 가격 상승 이런 요인이 있긴 하지만 그걸 떠나서라도 지금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게 부담스럽고 그게 이제 경기 침체의 시그널로 이제 오는 건데요. 네, 예. 그러면 지금 수출이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별도 그렇고 항목별로는 이전에 뭐 코로나 때도 경기 위축됐을 때도 코로나 진단키트 이런 쪽은 수출이 막 늘어났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항목이 어디가 늘어나는 거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예. 항목별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늘어난 쪽을 본다라고 하면 네. 자동차 분야입니다. 아, 자동차는 괜찮군요. 네, 자동차는 네. 그나마 상대적으로 좋아서 네. 전년 대비 31% 증가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작년도에 원체 이제 자동차 판매가 부진했었거든요. 이유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반도체 공급난 때문에 그렇죠. 네, 생산량이 뭐 많이 줄었다라는 거. 였고 네. 그거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작년에 부진했기 때문에 올해 크게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가 이제 전기차, SUV 같은 그런 인기 차종에 대해서 판매가 상당히 좀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뭐 전기차 같은 경우에 뭐 국내 전기차가 미국 시장에서 지금 뭐 2위를 차지할 만큼 뭐 점유율은 미미하지만 일단 상당히 이제 판매 대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라는 게. 현대차도 이제 프리미엄 전략을 계속 쓰잖아요. 네, 그렇죠. 높은 네. 차종의 차들을 네. 반도체 부품도 우선적으로 공급해가지고 네. 만드니까 단가가 올라가는 효과는 있었겠고. 네, 예, 그렇죠. 그게 네. 이제 수출량 금액도 이제 증가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뭐 최근에 이제 공급량이 이제 그러니까 자동차들의 이제 수급이 불안하다 보니까 관련돼서 자동차 가격도 조금씩 올랐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 미국 내에서 이제 프로모션도 안 했기 때문에 현대차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그동안 수익이 좋았었던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이에 비해서 이제 하락한 품목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가장 이제 국내 이제 주력 수출 산업 분야다라고 보이는 이제 반도체인데요. 반도체가 핵심인데. 네, 가장 핵심이죠. 1년에 뭐 보면 이제 100억 달러, 그러니까 이상, 그러니까 네. 월 100억 달러 이상 수출을 했었는데, 네. 뭐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100억 달러 이하로 이제 수출을 하면서 29%, 그러니까 30% 정도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전년 동기에 이제 또 반도체는 의외적으로 또 많이 이제 수출이 됐었기 때문에 네. 실적이 좀 좋았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기저 효과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낙폭이 좀 컸다라고 또 보여지고요. 또 하나가 이제 전방 산업이 이제 IT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이제 생산이 이제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뭐 중국 관련된 그런 이제 IT 기업들이 상당히 좀 부진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에 대한 수출이 감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석유화학 관련된 부분의 수출도 상당 부분 이제 감소를 네. 했습니다. 한 26% 넘는 그런 하락폭을 보였는데요. 일단 합성 수지 관련된 일부 품목이 지금 공급 과잉 얘기가 좀 계속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중국이 코로나 봉쇄를 하면서 지금 중국발 이제 수출 물량이 상당 부분 좀 제한이 되고 있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그 석유화학 수출이 좀 줄었었던 그런 가장 큰 요인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석유화학 제품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마다 지나면 공장을 한 번씩 이제 수리를 한번 해줘야 됩니다. 네. 가동 네. 그렇죠. 멈추고 네. 이제 점검하고 네. 이런 게 싹 점검을 하죠. 주기적으로 있더라고요. 네. 주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제 그 다음에 뭐 공장에서 이제 뭐 불량이 많아진다든가 아니면 고장이 난다든가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걸 미리미리 좀 대비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그런 이제 가동률 조정도 최근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수출이 좀 더 많이 줄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이 외에도 이제 무선통신, 정밀기기,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관련된 분야도 전체적으로 다 20-30%씩 이제 수출이 감소를 했고 있다라고 보시면 지금 상황은 상당히 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출이 부진, 항목별로도 다 부진했고요. 자동차 제외하고는 네. 국가별로는 어떻습니까? 뭐 미국, 중국, 우리가 네. 사실 최대
수출국은 이미 중국이 됐는데 네, 그렇죠? 그렇죠. 중국 상황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상황을 네, 봐도. 그렇습니다. 뭐 일단 수출이 늘어난 지역은 이제 미국이 늘어났습니다. 네. 뭐 미국을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뭐 전기차와 관련된 분야가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현대차가 뭐 전기차를 많이 판매하거나 뭐 SUV를 판매한 거 외에도 2차 전지 관련된 이제 매출이 이런 미국 쪽발, 미국 향이 좀 많이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한 9% 정도 수출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최대 수출국으로 불리는 이제 중국향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25%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많이 감소를 한 거죠. 뭐 일단 그렇게 감소를 하다 보니까 뭐 전반적으로 이제 국내 수출 규모가 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코로나 봉쇄가 뭐 지금 올 상반기처럼 뭐 상하이 전체를 봉쇄하거나 아니면 뭐 광저우성 전체를 봉쇄하는 거 이런 건 아니지만 지금 못하죠 이제. 네, 예, 백지 그렇죠. 들고 항의하는데. 네, 뭐 그러다 보니까 대신 그렇지만 계속 이제 군데군데씩 좀 봉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 기업들의 생산량이 상당 부분 이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국내 중간재 업체들이 이제 수출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업체들의 수출도 같이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수출을 좀 감소시킨 그런 원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이렇게 중국뿐만 아니라 지금 아세안이나 일본, 중남미 그동안 이제 작년에 수출이 상당히 잘 됐었던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그런 지역들도 일단 뭐 기저 효과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네. 10%대의 지금 감소를 보이고 있다라는 게 약간은 이제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